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지난 9월 29일 동북선 경전철이 추진 12년 만에 드디어 기공식을 치렀는데요. 그 호재로 노원, 도봉, 강북구 아파트 값이 쑥쑥 올라가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달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노도강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동북부 일대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노원, 도봉, 강북은 2008년 집값 급등세가 강북 지역까지 확산되자 노원, 도봉, 강북을 묶은 노도광이라는 신조어가 언론을 통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고가 아파트가 모여있는 강남 3구와의 극적 대비를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노도광에는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을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저렴하고 그 외에도 다세대 빌라 등 서민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죠. 먼저 도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교통을 보시면 주요 도로망으로는 외곽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도심 외곽으로 연결된 도로들이라 막상 도심으로 출퇴근하려면 내부순환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타 도로를 거쳐가야 하며 이마저도 강북구에는 맞닿아 있는 도로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특히 남북을 연결하는 유일한 대로인 동부간선도로의 경우 강남 출퇴근에 이용되는 도로인지라 교통체증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포구시에는 범람으로 인해 인명피해까지 생겼던 도로죠. 시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침수 재발 가능성과 집안 불안정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하철의 경우는 1, 4, 6, 7호선과 경전철 우이신설선까지 5개 노선이 운행 중이며 노도강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4호선이 교통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개통된 우이신설선에 이어 최근 동북선 경전철이 기공식을 치르며 철도 교통이 차츰 발전하고 있는데요. 동북선의 경우 상계역에서 월계역, 미아 사거리역을 거쳐 왕십리역까지 총 16개 구간으로 기점역과 종점역에서 모두 환승이 가능한 경전철입니다. 완공 목표는 2024년이지만 대다수의 교통망 사업이 그렇듯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면 개통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서울 외곽지역이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노원구 중계동학구는 서울 3대 학군에 속할 정도로 학군이 매우 우수한데요. 강북의 대치동, 소치동으로 불리는 중계동은 은행 사거리를 중심으로 특목고 대비학원, 단과학원, 대입학원 등 각종 학원들이 모여 있어 대형 학원가를 갖추고 있는 만큼 대입 성적도 우수하죠. 2019년 서울대 입시 실적을 보면 과학중점학교인 대진고가 총 11명을 배출, 공동 51호 탑 100에 이름을 올렸고 재연고, 청원고, 대진여고, 서라벌고 등이 그 뒤를 이으며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외지인 유입에는 한계가 있어 노원역 인근을 제외하고는 상권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는데요. 나머지는 주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먹자 상권 위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강북구청이 자리한 수유역 상권은 밥집이나 술집, 숙박시설이 밀집된 먹자 골목이 있으며 노원역 상권에는 4호선 남부문화의 거리를 중심으로 음식점과 옷가게, 롯데백화점 등이 조성되어 있죠. 배우 세대를 필수로 하는 대형마트의 경우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지역 위주로 입점해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는 5개, 도봉구는 4개의 대형마트가 있지만 단독 다가구 다세대가 대부분인 강북구에는 롯데마트, 삼양점 한 곳밖에 없어 이용에 불편함이 크죠. 최근 이런 노도강에 동북선 등의 각종 호재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노도강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올해 7월 말 노원 102.2, 도봉 104.1, 강북 106.6에 머물렀던 수치들이 각각 102.7, 104.6, 107.2까지 약 3개월간 0.5에서 0.8%포인트씩 상승했죠. 이 상승세가 과연 호재 때문일까요? 이미 서울의 지하철은 환승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서울 동북부부터 중부를 지나 서남부까지 관통하는 4호선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신설되는 역세권 이외에는 생각만큼 큰 호재는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2024년 개통 예정인 만큼 그 호재가 지금 영향을 주기보다 다른 이유로 올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 과거 노도강이 상승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90년대 닷컴 버블이 터지며
갈 곳을 잃었던 자금들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부동산 시장에 흘러들어왔고, 이 중 입지 및 학군 등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지역들을 위주로 급등하면서 강남, 분당, 목동 등 높은 상승세를 띄웠던 7곳의 지역을 버블 세븐이라고 불렀었는데요. 2005년부터 투기 수요가 본격적으로 몰리며 광풍이 불었지만 이미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가격 거품은 극에 달하게 되었고, 2007년 1.11 대책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 예고되면서 거품이 낀 버블 세븐 지역의 하락세가 시작되었죠. 이렇게 버블 세븐 지역의 하락세는 시작되었지만 노도광은 오히려 풍선 효과로 인해 상승세가 이어지는데요. 집값이 정점에 오른 상급지 아파트로는 더 이상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지자 그나마 거품이 적고 저렴해 투기에 유리한 노도광으로 투기 수요가 많이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참여정부에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까지 DTI를 최소 30%까지 낮추게 되니 소액으로 갭 투기가 가능한 노도광의 중소형 아파트를 쇼핑하는 투기 수요들이 몰린 거죠. 이로 인해 노도광 매매가격 지수는 2년 만에 무려 60에서 80%씩 폭등하게 되었지만 이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본격적인 부동산 하락기를 맞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최근에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데요.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강남 3구는 2017년 말부터 급등하는 반면 노도광은 잠잠하다가 작년 8월이 되어서야 급등하기 시작하죠. 하지만 고강도 규제 정책인 9.13 대책이 발표되자 다시 하락세로 접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도광의 투기 수요가 들어갔다는 건 그만큼 서울의 나머지 지역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이야기며 서울 부동산 시장이 끝물이라는 소리죠. 최근 노도광 하나하나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에서 아파트 세대수가 가장 많은 노원구는 80년대 후반 신시가지로 조성된 상계 주공 아파트만 해도 16단지까지 무려 3만 2천여 세대나 될 정도로 주거시설의 80%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서울 내 베드타운입니다. 최근 거래가 많이 된 노원구 아파트를 보면 상계 주공 9단지 전용 49제곱미터의 경우 9.13 이후 3억 3천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다시 상승하며 3억 8천까지 올랐고, 같은 평형 중계 그린 1단지의 경우 3억 3천에서 3억 8천 5백까지 올랐죠.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을 탈락한 일명 미미3이라고 불리우는 미륜 미성 353차의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는 2013년 중반 2억 초중반에서 벌써 5억 9천까지 거의 2.5배로 오릅니다.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거품이 덜 끼었다고 보이는 노도광 역시 재건축까지 통상 9년이 넘게 소요됨에도 단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다는 호재만으로 제초한 분상제 등 여러가지 악재가 있음에도 이렇게 상승한다는 건 이곳 역시 미친 매수 심리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보실 도봉구는 서울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의 가격을 보이고 있는데요. GTX 신호선 복합 환승센터, SRT 등 창동역 개발 호재 및 서울 아레나, 창동 창원문화단지 착공 등 다양한 호재가 있는 창동이 이슈의 중심이 되고 있죠. 인근 아파트를 보면 6억 7천 정도까지 하락했던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 5차 전용 84제곱미터는 6억 9천까지 올랐고, 같은 평형 창동 동아청솔 역시 6억 7천 정도에서 7억 3천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이신설선 개통 호재가 있는 강북구의 경우는 9.13 이후 매매가격 지수에 큰 하락 없이 소폭의 하락 후 소폭의 상승 중인데요. 먹자 골목으로 발전한 수유역 상권과 수유 중앙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수유 벽산 아파트는 4억 7천까지 하락했으나 현재는 4억 8천 정도에 거래되고 있고, 최근 강북구의 핫한 이슈인 미아 뉴타운에 있는 SK 북한산시티는 4억 9천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5억 3천만 원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은 노도광은 공시가격 기준 9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가 없을 정도로 서민 실수 위주의 시장이 만들어진 지역이나 최근 강남 3구를 거쳐 마용성을 지나 서울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투기 수요들이 이렇게 저렴한 점을 노려 최근 풍선 효과로 다시 상승하고 있는데요. 동북선 경전철이나 미아 뉴타운, 상계 뉴타운, 미미3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등을 가격 상승의 호재라고 정당화시키고 있지만 이는 정비사업을 앞둔
건설사들의 작업질 및 언론의 호도일 뿐이며 실제는 2007년 노도강 상승이 재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다른 곳에서 뽑아먹을 만큼 뽑아먹고 더 이상 뽑아먹기가 힘드니 서울의 외곽 지역인 노도강까지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형국이라 이곳이 상승한다는 것은 서울 아파트가 다시 오를 것이라는 지표가 아닌 거품이 너무 많이 껴서 하락세가 임박했다는 것을 뜻하는 지표임을 알아두셔야 한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끝자락인 노도강은 저렴한 아파트 가격과 많은 다세대 빌라 등 서민층의 주거지로 자리 잡은 지역입니다. 매년 연봉 이상으로 오르는 강남이나 서울 중심부의 아파트 가격을 따라가지 못하고 밀려나서 외곽 쪽에 보금자리로 자리 잡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많은 정비 사업을 앞둔 건설사들의 언론 호도와 다른 서울 지역이 가치보다 고평가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노도강이 저평가되었다는 호도에 속은 많은 투기 수요들이 여기까지 들어와 가격을 올리며 실제 살고 있는 주민들을 더욱더 외곽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도강 등의 서울 외곽 지역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거품이 너무 많이 껴서 중심부에 투기할 곳이 없으니 여기까지 왔다는 소리이고 그 거품이 꺼질 날이 머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밀려나는 실수여도 불로소득이라는 탐욕에 취해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사재기를 하는 투기 수요도 결국 모두 손해만 보는 어리석은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상황은 세계적인 무역 분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역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못지않게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으며 그때처럼 폭탄이 터질 만한 계기를 금리 인하 등으로 늦추며 가계부채를 줄이고 부동산 거품을 없애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 와중에도 아직도 부동산만은 오른다고 말하며 서민들의 등골을 빨아 지들 이익만 챙기는 족속들 때문에 오히려 위기가 커지고 있음에도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서울 외곽까지 투기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번 달 말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으며 예전 1.11 대책 때와 같이 강남 3구나 목동 및 분당 그리고 새로운 버블7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거품이 낀 마곡, 광교 등까지 다방면으로 거품이 빠지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전에 회귀 현상으로 외곽부터 수요가 빠져나가며 하락세가 시작되니 서울의 가장 외곽인 노도강 아파트는 더욱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사례와 현재의 사례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잘 알아두시고 지금이 왜 위험한지에 대해 여러분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노도강은 지금 건너서는 안 돼 가장 위험한 강이라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 지식을 갖추어 평생 모아왔던 소중한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건설사 및 투기 수요들에게 당해서 빼앗기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